흥분하지 않고 한수위로 보이는 품격 있는 대화법, 정약용의 인생명언. 여러분, 이기고 나서 사람이 멀어진 적 없으십니까? 말은 이겼는데 분위기는 끝나버린 순간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합니다. 그 말까진 안 했어도 됐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은 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명절 오후 거실 한가운데 조카가 웃으며 던진 한마디. 요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잘 모르시잖아요. 별뜻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목소리는 생각보다 빨리 높아지고 대화는 곧 힘겨루기가 됩니다.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실은 얼어붙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해. 이 나이에 이 정도 말은 해야지. 그래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분명하게. 그 순간부터 대화는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닙니다. 흥분하지 않고도 존중받는 방법입니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남기는 말을 합니다. 이 영상은 이기려다 사람을 잃지 않는 대화, 그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쉽게 흥분하는 걸까요? 요즘 아무도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이 흥분의 시작이다. 50대 후반, 60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밀려나기 시작한다. 아직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이미 다음 사람을 보고 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중심이 된다. 회의에서 내 말은 참고만 하겠습니다로 끝난다. 집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보다 검색 결과를 믿는다. 동네 모임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순간 우리는 과거형 사람이 된다. 존재는 남아있지만 존재감은 희미해진다. 정약용은 이 순간을 정확히 보았다. 사람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그 무시를 참지 않는다. 증명하려 든다. 목소리를 높이고 말을 끊고 흥분으로 존재를 알린다. 나 아직 여기 있다. 나 무시할 사람 아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했다. 그 방식은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 존재를 지우는 방법이라고. 흥분은 용기가 아니다. 불안의 다른 얼굴이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더 쉽게 흥분하는 이유는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다. 사라질까봐 두려워서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말보다 앞서 나서기 때문이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이 불안을 다루는 법, 흥분하지 않고도 존재를 지키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다. 흥분하는 순간 우리는 꼭 하나를 잃는다. 그게 사랑일 때도 있고, 우정일 때도 있고, 존중일 때도 있다. 문제는 그걸 그 자리에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대화가 끝난 뒤 집에 돌아온 다음에야 알게 된다. 아침 7시 주방. 아내가 말한다. 오늘 병원으로 데리러 와줄 거죠? 남편이 무심히 대답한다. 오늘 약속 있다고 했잖아. 그 말에 욱한 아내가 따진다. 어떻게 한 번을 데리러 안 와줘요? 아내가 아픈데 맨날 약속이 먼저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는다. 과장하지 마. 내가 한 번도 안 갔어? 무슨 맨날이야? 숫자가 오간다. 작년 언제, 지난달 언제, 이번 주 언제? 목소리는 점점 올라간다. 그 순간 이 대화의 주제는 약속이 아니다. 아내는 외롭다. 남편은 비난받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둘 다 그 마음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숫자를 들이민다. 그리고 말싸움은 시작된다. 정약용은 이 장면을 이렇게 본다. 말다툼은 언제나 가장 쉬운 길로 흐른다. 마음을 말하는 대신 사실을 따진다. 느낌을 꺼내는 대신 논리를 들이댄다.
남편은 그 순간 아내의 외로움을 들을 기회를 잃었다. 아내는 그 순간 남편의 부담을 이해할 기회를 잃었다. 논리로는 이길 수 있었지만 마음에서는 둘 다 졌다. 정약용은 말한다.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상대의 마음에서는 패배한다고. 친구 모임에서도 같다. 정치 이야기는 의견에서 시작해 자존심으로 끝난다. 이기고 나면 연락이 끊긴다. 친척 모임에서도 같다. 자식 이야기는 비교가 되고 비교는 흥분이 된다. 흥분은 자신의 불안을 들켜버린다. 흥분은 짧다. 하지만 그 흥분이 남기는 것은 길다. 사람은 그 말을 기억하고 그 표정을 기억하고 그 분위기를 기억한다. 이 부에서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다. 흥분하는 순간 우리는 말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풀리는 것이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다. 화를 참아라. 그런데 이상하다. 참을수록 더 크게 터진다. 참았던 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속에 남아있다가 전혀 다른 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에게 쏟아진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가장 먼저 의심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고. 참는다는 건 눌러두는 것이다. 눌러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쌓인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큰 소리로 터진다. 그래서 그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아내가 말한다. 또 늦게 들어와. 남편의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불쾌하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는다. 그 화의 진짜 이유가 그 말 때문이냐고. 아니다. 그 밑에는 다른 감정이 있다. 나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닌 걸까? 화의 뿌리는 언제나 불안이다. 존재에 대한 불안,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 이 불안을 보지 못하면 화는 커지고 이해하면 화는 작아진다. 정약용이 말한 해법은 놀랍도록 단순하다. 말을 바꾸지 말고 순서를 바꾸라는 것이다. 흥분의 순서는 늘 같다. 자극 다음엔 방어, 그 다음엔 공격. 하지만 지혜의 순서는 다르다. 멈춤, 이해, 공감, 그 다음이 말. 침묵도 마찬가지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선택이다. 싸움 대신 관계를 택하는 선택. 화를 참지 않아도 된다. 대신 화를 이해하라. 그러면 흥분은 풀리고 당신은 한 수 위에 서게 된다. 그렇다면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흥분할 이유도 없다. 65살 김씨. 손자가 웃으며 말한다. 할아버지는 요즘 트렌드 모르시죠? 김씨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 잘 모른다. 내가 좀 알려줄래? 그는 불편해하지 않는다. 모른다고 말해도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안다. 배우는 순간에도 존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흥분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늘 증명하려 든다. 내가 모른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정약용은 이를 정확히 짚는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인정에 매달린다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의 확신은 나는 완벽하다가 아니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는 확신이다. 이 차이가 흥분을 갈라놓는다. 이들은
이기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함께 가는 대화를 한다. 논쟁 대신 탐색을 택하고 반박 대신 질문을 택한다. 자신의 감정도 숨기지 않는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그 말을 먼저 꺼낸다. 그래서 감정은 커지지 않고 흥분으로 변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다. 분노는 사람을 잠시 굴복시킬 수 있지만 정직함은 마음을 남긴다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의 비밀은 말솜씨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이미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한 수 위에 서 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위치 서야 하는 것이다. 존재감은 목소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온다. 정말 이상한 사실 하나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는 사람일수록 화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참는 사람이 아니다. 억누르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사람들이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평생 관찰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권력도 지위도 없었다. 그 대신 사람을 보았다. 농부, 어부, 장사꾼, 그리고 자신처럼 쫓겨난 사람들까지. 그가 발견한 사실은 분명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늘 같은 사람을 찾았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날이 없는 사람, 위기 앞에서 목소리부터 높이지 않는 사람,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 정약용은 그때 깨달았다. 존재감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67살 이씨, 동네 사람들은 그를 존중한다. 그는 말수가 적다. 회의에서도 앞장서지 않는다.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사람들은 그를 부른다. 왜일까? 그는 40년 동안 약속을 어긴 적이 거의 없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용히 도왔다. 도와주고도 말하지 않았다. 공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멈춘다. 그는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이미 그의 존재가, 이 사람의 말은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존재의 무게라고 불렀다. 무게는 소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과 신뢰로 만들어진다. 정약용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 마라. 그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화를 내야 할 때와 내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라고. 약자가 괴롭힘 당할 때, 부당함이 반복될 때, 원칙이 무너질 때, 그때의 화는 정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을 때,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의 화는 그저 방어일 뿐이다. 정약용은 더 나아갔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위치로 스스로를 옮기는 사람이라고.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자원은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말다툼에 쓸 것인가, 사람에게 쓸 것인가. 69살 박 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화를 낼 사람을 고를 수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쓰고 싶지 않거든. 이건 체념이 아니다. 지혜다. 선택이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시간과 마음이 그보다 더 소중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사람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 수 위에 서 있다. 사람은 하루를 살지만 마음은 아침에 이미 방향을 정한다. 아침이 흔들리면 그날의 감정은 쉽게 무너진다. 정약용이 규칙을 강조한 이유는 건강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마음은 준비된 상태에서만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65살 이 씨는 매일 같은 아침을 보낸다. 6시 기상, 물 한 잔, 30분 산책, 간단한 식사, 신문 몇 장, 특별할 것 없는 루틴이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귀찮았고 빠지고 싶은 날도 많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이 아침이 그의 하루를 지탱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한다. 아침에 마음이 정리돼. 그러면 낮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반응하지 않게 되더라고. 루틴은 삶을 단조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틀이다. 예측 가능한 아침은 예측 불가능한 하루를 견디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기초 쌓기라고 불렀다. 기초가 약한 집은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68살 김 씨는 매주 토요일 오후를 혼자 보낸다. 처음에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혼자 나가?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 있어야 당신 앞에서 덜 예민해질 수 있어. 6개월이 지났다. 아내는 변화를 느꼈다. 남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사소한 일에 덜 흥분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의 충전이라 했다. 관계는 에너지를 쓴다. 충전되지 않은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폭발한다. 김 씨는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간다. 카페에서 창밖을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시간은 그를 다시 차분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차분함은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61살 최 씨는 매일 밤 노트에 한 줄을 쓴다. 오늘 감사한 일 하나. 거창하지 않다. 날씨, 음식, 웃음, 작은 것들이다. 하지만 그 기록은 그의 시선을 바꿨다. 불평에서 감사로, 없는 것에서 이미 가진 것으로.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은 한 번에 하나에만 머문다고. 감사를 바라보는 순간 불평은 설 자리를 잃는다. 루틴은 화를 없애지 않는다. 하지만 화를 키울 틈을 주지 않는다. 아침의 정리, 혼자만의 시간, 작은 감사. 이것들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된다. 흥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흥분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온함이 말보다 먼저 당신을 지켜준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법은 배우려 하면서 듣는 법은 대충 넘긴다.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면 잘 듣는 줄 안다. 하지만 정약용은 처음부터 다르게 보았다. 듣기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고.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농부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양반이었지만 그는 농부의 말을 끊지 않았다. 끝까지 들었다. 어느 날 농부가 물었다. 선생님은 어째서 그렇게 잘 들으십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당신의 말 속에 내가 배울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관계의 위치가 바뀐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사람이 된다. 63살 박씨, 손자가 말한다. 할아버지, 저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많은 어른은 여기서 말을 자른다. 게임이 밥 먹여주냐? 제대로 된 걸 해라. 하지만 박씨는 묻는다. 그게 어떤 일인지 할아버지한테 설명해 줄래? 손자는
눈이 반짝인다. 30분 동안 말한다. 박 씨는 듣는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다. 그거 참 재미있는 일이구나. 할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날 이후 손자는 할아버지를 자주 찾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말을 진짜로 들어주는 어른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말한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해받기를 원한다고. 66살 김 씨는 오랫동안 비교 속에 살았다. 자식, 건강, 돈, 모임에 다녀오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왜 불행해야 하지? 그 질문 이후 그는 비교를 멈췄다. 쉽지는 않았지만 연습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가 진심으로 남의 행복을 축하하자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여유라 불렀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관계는 편안해진다. 마지막으로 69살 이 씨의 이야기다. 그는 자식에게 늘 실망했다. 전화, 방문, 관심, 기대가 클수록 불만도 커졌다. 하지만 그는 기대를 낮추지 않았다. 대신 기대의 방향을 바꿨다. 자주 보기를 기대하는 대신 한 번 만나도 잘 만나기를 기대했다. 불평 대신 요즘 어때? 를 물었다. 그날 아들은 오래 머물렀다. 정약용은 말한다. 관계를 깨는 기대와 관계를 지키는 기대는 전혀 다르다고.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존중 위에서만 인간관계는 오래간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음가짐은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한다. 자식의 선택, 건강의 수치, 남은 시간의 의미까지. 하지만 정약용은 말년에 정반대의 깨달음을 남겼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71살 박 씨는 이제 자식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예전에 그는 달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경험상 그건 틀렸다. 말은 많았고 연락은 점점 줄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다. 자식들을 통제하려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잘못될까봐,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그는 손을 놓았다.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믿어보기로 했다. 그 이후 자식들의 전화가 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삶을 관리하지 않으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진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통제를 포기하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간섭에서 신뢰로. 67살 최 씨는 한때 건강에 집착했다. 먹는 것, 걷는 시간, 수면 시간. 조금만 어기면 불안해졌다. 그러다 그는 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건강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았다. 완벽하게는 못해. 대신 꾸준히 하지. 최 씨는 방식을 바꿨다. 완벽한 계획 대신 지속 가능한 일상. 매일 걷기. 채소 한 가지. 충분히 자기. 2년이 지났다. 몸은 더 가벼워졌고 마음은 더 편해졌다. 정약용은 말했다. 건강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완벽을 좇으면 지치고 꾸준함을 택하면 남는다고.
정양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더 이상 큰 꿈을 좇지 않았다. 대신 손자를 가르쳤고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알려주었고 책을 썼다. 작은 일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충분한 의미를 살았다. 70살 이 씨도 은퇴 후 방황했다. 무엇을 해야 의미 있을지 계속 찾았다. 그러다 손자의 질문 하나가 그를 멈추게 했다. 할아버지, 공룡 이름 알아요? 그날 이후 그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지 덕분에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그제야 이 씨는 알았다.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걸,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걸. 정양용은 말한다. 노후의 행복은 더 붙잡는 데 있지 않다고. 하나씩 놓아주는 데 있다고. 통제를 내려놓고 집착을 덜고 작은 일상에 마음을 두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조용히 당신의 노후를 지켜준다. 정양용은 다시 한 장면을 바라본다. 명절이 끝난 밤, 김 씨는 혼자 앉아 있다. 집은 조용하고 마음은 시끄럽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흥분했을까? 조카의 말은 사실 농담이었다. 아기는 없었다. 그걸 알면서도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늦었다. 조카는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 김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지금 연락하면 더 어색해지겠지. 이 후회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다. 정양용은 김 씨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 사람이 흥분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고. 그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말이 앞섰고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다. 만약 그가 단 3초만 멈췄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 순간 이렇게 물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지금 왜 불편하지? 그는 다른 감정을 보았을 것이다. 나이 들며 느끼는 소외감, 젊은 세대와의 거리, 점점 사라지는 자기 자리의 두려움. 그 깨달음은 화를 키우지 않는다. 오히려 가라앉힌다. 그랬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요즘 건 잘 모르지.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한테도 좀 가르쳐 줄래?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을 것이다. 조카의 표정이 풀렸을 것이다. 김 씨의 기억도 후회가 아니라 따뜻함으로 남았을 것이다. 정양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이겨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위치로 스스로를 옮긴 사람이라고. 그 위치는 어디인가?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는 자리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정으로 채워진 자리다. 비교 대신 감사로 하루를 여는 자리다. 이기기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자리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분명히 줄어든다. 그 시간을 화를 내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과 평온하게 보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두길 바란다. 흥분은 순간이지만 관계는 평생이다. 흥분은 짧고 후회는 길다. 흥분은 당신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작게 만든다. 진정으로 큰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부터 당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오늘 선택이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